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정리하고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이죠. 연예가 파일입니다. 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배우 고소영 씨가 일본계 금융업체 광고에 출연했다가 비난을 받자 광고를 결국 해지했군요. 하루 만에 발빠른 대처를 했다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했던 분들이 그래도 대처법은 세련됐다라는 평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일본계 뭐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처음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랬었지만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주력 사업이 대부업이거든요. 모모 캐피탈, 모모 저축은행 등등 주력하고 있는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금융권에서도 대부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고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탑 중에서도 탑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타급이기 때문에 특히 30, 40 여성 세대분들에게는 정말 닮고 싶은 연예인으로서 1순위에 꼽히기도 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특히나 이 광고를 선택했다는 점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었고요. 또 고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정말 몰랐겠느냐. 왜냐하면 처음에 비난을 받았을 때 고소영 씨가 주장을 했던 것은 브랜드의 이미지의 광고 모델로 기용이 된 것이지 뭐 대부업과 관련된 광고는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되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라고 했지만 설득력이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영 씨 같이 꼼꼼하게 뭐든지 따져보고 육아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거는 광고인데 그것까지 안 따져봤겠느냐. 뭔가 빠져나가는 그런 궁색한 해명 아니냐. 이런 식의 판단들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그게 지금 논란이 되면서 장동건 씨하고 같이 심사숙고한 끝에 해지를 하는 걸로 가닥을 잡는 바람에 일단 논란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팬들의 반응을 수용했다는 점을 좀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지현 씨나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뭐 생수 광고였나요? 그때도 그냥 강행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별에서 온 그대 이후에 중국에서 광고 엄청 많이 했다는 건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진 부분도 있었고 그때 뭐 동북공정 같은 정치적인 사안을 연예인들에게 묻는 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옹호론도 있었고 하면서 약간 유야무야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지현 씨라든지 뭐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장백산 광천수 그 광고 모델을 하면서 정말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소영 씨의 대처법을 가지고 물론 처음에 그런 광고를 선택한 거로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대처법을 좀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자, 배우 김하늘 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한설연하 사업가하고 공개 연애한다고 하는데 데뷔가 20년이나 됐습니까 벌써? 20년이 됐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분이 공개 연애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그 어느 매체에서 파파라치로 이제 보도를 하는 바람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겠지만 1년 연하이고 한 1년 정도 교제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제 데뷔 한 중반기 무렵에는 권상우 씨하고 잠시 스캔들이 있었고 열애설 같은 게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영화를 찍으면서 윤계상 씨하고도 잠시 있었으나 다 그게 사실 무근인 것으로 이제 전해졌는데 이번만큼은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또 양가 부모님이 다 허락을 해서 인정하에 만나고 있고 이번에 포착이 됐을 때도요. 김하늘 씨 부모님을 모시고 말복날 양평에 있는 그 어느 곳에 가서 백숙을 먹는 그 데이트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연애가 공개가 된 겁니다. 네. 결혼까지 이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변호사 강용석 씨 얘기네요. 이 너 고소 그 광고 말하는 거잖아요.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처음에 저 그 너 고소 광고 보고서 전 누가 패러디한 건 줄 알았어요. 패러디한 거지 저건 절대 광고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점점 언론에 나오면서 이제 취재 결과들이 보태지면서 보니까 이분이 직접 광고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디어가 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와중에도 저런 아이디어로 광고를 했는데 결국은 품위를 일단 져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부적격 판정이 났다는 소식인데요. 강용석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인간성도 좋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안을 두고서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지금 사실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주변 분들이 안타까운 그런 시선도 많이 보태지고 있습니다. 예, 강용석 변호사, 이제 변호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송인보다는요. 그런데 홍콩 불륜 스캔들을 보도했던 그 매체를 고소했지요. 불륜 여부, 그러니까 사실과 거짓 뭐 이런 여부를 다 떠나서 고소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훼손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고소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해명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매체를 통해서 해명도 하기도 하고 출연도 하면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좀 해명을 하면 할수록 신뢰감을 자꾸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특히 그 불륜설의 대상이었던 블로거 A씨를 놓고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변호인과 의뢰인의 관계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한 월간지하고 인터뷰에서는
술 친구, 그러니까 여자 사람 친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면서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없듯이 나도 마찬가지고 뭐 술자리에 여성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지금 야기하기 시작을 했고요. 달라졌군요. 예. 말도 계속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처음 시점에 불거졌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여러 가지 논란의 싹을 더 자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분은 가면 갈수록 지금 점입 가경인 상태가 되고 있고, 예. 며칠 전에는 그 조상 땅 찾기라고 해서 그게 그 포털에서 검색어 1위를 몇 시간 동안 차지했었잖아요. 네. 강용석 씨가 공개적으로 뭐 법과 관련된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그걸 주제로 해서 테마로 해서 하는 강의였던 거죠. 근데 고액 강의료 논란 때문에 또 다시 또 중심에 서기도 했었고, 강용석 씨는 대체 왜 이런 그런 대처를 하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불륜설을 잠재우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다라는 분도 있으시고, 예. 또 일각에서는 하루아침에 방송을 놓고 나니까 너무나도 좀 불안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강용석 씨 뉴스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네. 네. 강용석 씨,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주눅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외부로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일반인들과 좀 뭐 마인드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완전히 다르신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월간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아내분하고 아이들 얘기를 했어요. 대중들이 봤을 때는 아내분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지낼까에 대한 걱정은 또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아이들하고 아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 나의 뇌구조에서는 지금 돈이 80%인데 사실 그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가족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족 때문이었다면 이런 시점에 아이들과 아내 얘기를 했어야 됐나라는 그런 부분도 남고 그다음에 또 가족 때문이었다면 불륜설 자체가 나지 않도록 좀 처신을 잘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모든 것은 나에게서 비롯되는 거니까요. 나에게서 뭔가 문제가 있었기에 진짜 소문이든 헛소문이든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인이 되셨잖아요. 김화란 씨 교통사고로 숨지셨는데 인생에 굴곡이 많아서인지 다들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도. 이분이 이제 M 본부의 공채 탤런트 출신인데요. 사실 청춘 배우였을 때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됐던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약간 청춘 시기에 활동을 잠시 주춤했어야 되는 시기가 있었고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귀촌을 하기도 했고 간간히 연기 활동, 연극과 드라마를 통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김화란 씨가 남편분하고 펜션 짓는 곳으로 가다가 트럭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트럭이 마모가 돼서 타이어가 마모가 되면서 사고가 났던 건데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네티즌 분이 뭐 의혹을 제기하고 이러면서 남편분이 경찰 조사까지 받았어야 됐잖아요. 뭔가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아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아무튼 혐의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가족들에게는 정말 상처가 2배, 3배가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김화란 씨 인생이 부침이 많았다는 것은 또 남편분이 지인에게 수십억 원대 사기를 당하게 됐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니까 김화란 씨 스스로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울증이 심각했었던 시절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살아보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그 부부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남편분 같은 경우에도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그 어린이 드라마 출신이기도 한데요. 그 서프라이즈 같은 그 재연 배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 재연 배우의 그 매니지먼트를 처음 도입했던 그런 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참 알콩달콩하게 잘 살았던 부부라고 아는 지인분들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시네요. 네, 사연을 알면 알수록 좀 더욱 안타깝네요. 자. 들국화 멤버 전인권 씨 새 노래 발표하고 다시 활동에 들어간 거죠? 네.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에도 싱글 음반을 좀 야심차게 냈어요. 너와 나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이번엔 자이언티라는 아주 후배 가수, 요즘에 막 유망주잖아요. 후배 가수 뭐 윤미래 씨 이런 분들이 같이 동참을 했는데요. 노래의 사회적인 역할을 뭔가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모든 노래의 장르를 소울이라든지 힙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아우러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전인권 씨가 오로지 아직까지 미발표된 곡들도 많이 있는데 이 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혼자서
혼자서 몰두를 했다라는 그런 전언이 있습니다. 예. 마약 파문도 있었는데 뭐 더 들리는 근황은 없었나요?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가지고 저도 사실 그 전인권 씨 측근이 그 이야기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그 이야기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이분의 앞날에도 더 장애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황을 들었는데요. 마약을 완전히 끊으셨고요. 지금 8년 이상을 지금 마약을 끊은 채 살고 있어서 한 번은 공연장에서 객석에 계신 분이 저는 이게 뭐 담배와 술을 끊은 지 얼마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전인권 씨가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나는 마약을 끊고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분이 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더 정말 야심차게 나의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노래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추석 연휴 시작됐는데 추석 연휴에 뭐 가족들 만나고 모처럼 한가롭게 보내는 분들 많은데 연예인 분들은 오히려 이때가 더 바쁘다고요? 빨간 날만 되면 다들 더 힘들어해요. 왜냐하면은 쉬는 날 연휴 이럴 때는 가족분들이 TV 앞에 앉아 계시는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연예인 분들은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빨간 날은 더 못 쉬거든요. 뭐 심지어 마이리틀 텔레비전 같은 인기 프로그램은 생방송을 해요. 추석 당일에도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유아인 씨도 지금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준비하는데 매진하고 있고 송혜교 씨하고 송중기 씨가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잖아요. 연휴에도 안 쉬는 거예요. 28일은 또 해외 출국까지 일정이 잡혀 있어서 정말 그 빨간 날이 무색하게 일하고 있고 권상우 씨하고 성동일 씨 같은 경우에도 영화 탐정이라는 게 지금 개봉을 했는데 무대 인사가 추석 당일에도 몇 군데까지 다 잡혀 있고 앞뒤로도 빼곡하게 일정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소명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즐거운 거를 해드려야 된다. 많은 분들에게 이런 생각으로 힘든 것도 지친 것도 마음을 다잡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백현주 기자님은 언제 고향 가세요? 저 여기서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쉬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 가수 정리해봤습니다. 백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